회생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지 좀 못하게 안정적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금지 중지 명령 같은 걸 해줘가지고요. 그 추심행위를 못해요. 압류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끔 막아주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고.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그 회생에서 실무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신 저희 김진성 국장님이십니다. 저는 개인회사 파산을 한 15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실무적인 거는 법률은 잘 몰라도 실무적인 거는 노하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판사님하고 싸우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은 제가 이제 판사님하고 싸울 수 있는 이제 그 총알을 장전하시는 분입니다. 자료를 준비해드리고 의뢰인하고 뭐 이런 실무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난 이제 개인 생활 한번 해봐야겠다. 어떤 절차로 신청이 될까? 그 부분은 실무를 잘하고 계시는 저희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게 이제 그분이 원하시는 결과를 다 낼 수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이제 신청을 하시는 거거든요. 법원마다 이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기간이 다 틀려요.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한 6개월이면은 뭐 결과가 이제 나오고 지방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재판부에 인원이 얼마나 적정하게 배당이 돼 있느냐. 서울은 그러니까 판사님도 많으시고 실무관도 많이 있으셔서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진행할 수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재판부나 실무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 길게 걸려요. 제가 의뢰인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이제 변호사님과 상담 끝났어요. 네네. 신청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신청했단 말이죠. 네네. 그 다음 바로 어떤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나요? 상담이 끝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서류 준비 같은 걸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데 신청해서 접수까지가 빨라야 일주일이에요. 왜냐면 본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가 있고 법원에 이제 내게 회생을 하려고 그러면 내 부채가 얼마 있다. 그 언제 빌렸고 얼마를 빌렸고 현재 밀린 이자는 얼마 있고 이 부채 증명서라는 걸 발급을 받아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시기까지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잡으셔야 돼요. 예를 아주 급하다 그러면 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진행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은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접수를 하시고 접수를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회생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채권자들이 독촉을 하지 좀 못하게 안정적으로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금지 중지 명령 같은 걸 해줘가지고요. 그 추심행위를 못해요. 압류나 이런 것도 하지 못하게끔 막아주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주고 절차가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신청한 사람의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재산이나 부채나 채무가 왜 발생했는지 이런 거를 금융거래 내역이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해서 그거를 제출 명령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신청한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사람마다 뭐 종류는 다 틀려요. 가지수도 틀리고 근데 그거를 제때 내시면은 한 2개월 정도면은 개시결정이라는 게 나서 내가 매달 얼마를 갚고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지가 개시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채권자들이 이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재산 능력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또 채권자들한테 부여를 해주거든요. 보통 한 달 이상 주거든요. 기타 뭐 행정적인 절차들이 또 법원에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3개월, 4개월 정도 후에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이라는 게 나면 근데 그 회생 계획에 따라 매달 납부하는 금액만 잘 변제를 하시면 되고 초기에는 법원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준다는 거하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기간이 한 2달 필요하고 그 증명을 제대로 못 하시거나 성실하지 않으면 기간이 절차가 길어지거나 폐지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법원마다 이제 통일적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회생제도를 하면서 보람되는 일도 실제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이 있죠. 10분 중에 한 3분 정도는 끝까지 회생을 완성하지 못하시고 끝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게 뭐냐면 변제금이 높다 보면은 생활비를 쓰고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회수익 신청이나 파산 신청을 안 하고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채무 때문에 고통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내 수입보다 갚을 능력보다 계속 빚이 늘어나는 거죠. 수입보다 갚아야 될 게 많아지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속에서 있다가 이제 회생을 해서 반제 금액을 좀 법원에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추심이라는 뭐 이 고통에서도 벗어나고 이해했을 때는 뭐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도 뭐 자유롭게 뭐 고통에서 벗어나시면 뭐 농사도 짓고 하시는 분들이 뭐 고구마도 보내주시고 뭐 과일도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면 변호사님도 이제 법으로 이제 의뢰인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제가 살린다고 단보다 이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신데 이제 저희는 거기다가 이제 서포트를 한다는 그런 거죠. 변호사님 어느 법원이 편하세요? 어느 법원이 편하다기보다 어려운 법원은 있는데 이제 그 S자로 시작하는 법원이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쓸데없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검증 서류를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법원들이 있어요. 통장 거래 내역 같은 경우도 뭐 1, 2년이면 되는데 뭐 10년씩 내라. 그리고 기본 제출 서류를 한 40개, 50개 만들어 놓고 이 4, 50개를 갖춰서 신청해라. 이런 법원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이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신청인 입장에서도 네.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S자로 시작하는 법원이 굉장히 많네요. 특정할 수 없습니다. 네네. 이거는 저희끼리 썰이니까.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 국장님과 변호사님은 싸우기 위한 준비를 다 잘 하신다. 예. 이런 느낌이. 그죠. 최대한 그 의뢰인한테 유리한 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